안녕하세요. 오늘 독립본부 재능기부 맡게 된 저는 수포독립본부 챔피언 3본부의 이정우 ESL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보니 거의 저철분들 많으셔서 저철분들께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가장 이제 설계사로서 일을 시작하게 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청약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품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지, 또 필수적으로 고지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생명보험사, 종신보험을 주로 판매해야 되는 설계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건강 상품을 판매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일반과 간편의 차이점, 기타 등등 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제가 좀 여쭤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시고, 뭐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해서 앞에 잘 보시면 오늘 좀 많이 배워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일단 시작하면 제 소개는 그냥 간단히 사진으로만 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지금 2022년에 위촉해서 지금까지 일을 잘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커리어 패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1철, 2철, 3철, 저철분들 계시겠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커리어 패스는 하나씩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다 달성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항상 응원하는 바람으로 제가 좀 올렸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생명보험 상품에는 간단하게 일반 상품과 간편 상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하고 이제 상담을 나갔을 때도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 선배님들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도와주셨는데, 저 또한 일반과 간편 상품에 대해서 좀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저희는 보험 상품을 세일즈하는 설계사잖아요. 그러면 보험 상품은 첫 번째가 가입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게 첫 번째로 나눠져요. 물론 가입 조건에 납입 여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건강체인지 아니면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가입을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은 간단합니다. 건강하신 분을 저희는 일반 상품, 그러니까 우량체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단을 받으셨던 이력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간편 상품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간편 상품과 일반 상품의 차이는 이 다음 표로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보시면 가입 절차와 심사 과정의 차이가 있죠. 당연히 가입 절차가 일반과 간편은 다릅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도 차이가 물론 존재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번에 1월 10일부로 와우 언더라이팅이 나와서 좀 더 여러분들이 계약을 받으실 때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적극적인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보험료의 차이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신 분과 한번 아프셨던 분 또는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진단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또 보장범위도 가입의 한도가 저희는 이 건강체인 분들과 아니면 좀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한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위험직군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덜, 사무직에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가입 한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입 연령과 보험 기간도 달라요. 저희 신상품도 자주 나오고 회사에서 전략 상품으로 판매하는 종신보험이나 건강 상품에 있어서도 일반 상품과 간편 상품의 나이는 차이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연령대는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주변에 상담을 가셨을 때 60대, 70대 분들도 꽤 만나시게 될 텐데, 그럴 때는 내가 이제 만나서 제한할 수 있는 가입 나이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 조건의 차이도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표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반 상품, 일단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회사에서 일반 상품을 인수해주겠다 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당연히 아프신 것도 없고
뭐 약을 드신 적도 없겠지만 회사에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당연히 간편 상품과 일반 상품 중에 보험료가 어디가 더 비쌀까요? 네, 당연히 간편 상품. 예전에는 유병자 상품이라고 돼 있는데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단이 있고 약을 먹는 걸 알고도 받아주겠다 하고 인수를 받아주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보험료보다는 간편 상품의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반 상품을 받아주기 이전에 회사에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심사 기간을 거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은 정말 3일, 4일 만에 승낙이 됐던 적도 있는데 요즘은 기간이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은 저는 기간이 인수 기간에 있어서 심사 기간이 존재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좀 저렴한 보험료와 보장 범위에 대해서 넓게 보장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기간이 좀 존재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 경력, 수술 여부, 현재 치료 중인 질환, 뭐 당뇨 이런 그 필수 질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요. 만약에 이때 진단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일반 상품으로 가입은 가능하나 예를 들어 옹종을 제거했다 이러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용종 제거 이력이 당연히 시술이나 수술에 이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진단서를 뭐 제출할 경우에 있어서 내가 양성종양인지 아니면 그냥 제거하지 않았도 그냥 둬도 되는 뭐 용종인지에 따라서 진단서 제출이 필요할 수가 있다. 그에 반면에 간편 상품은 이미 질병의 진단 또는 약을 복용 중인 확인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는 당연히 간소화되어 있고요. 보험료가 좀 더 체증되는 대신에 심사는 간소하게 진행을 도와드린다. 그래서 이런 그 밖에서 이제 외부에서 좀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그 고객의 보장 내역을 열어봤을 때 간편 상품 또는 유병자 상품을 많이 가입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반드시 언제 아프신 이력이 있으신지, 진단받으신 이력이 있으신지 여쭤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잘못된 상황에서 간편으로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 인지 못하고 그냥 빠르게 인수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받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당연히 간소화된 심사로 간편 상품은 진행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 내 또는 수술, 그리고 이 유무, 중대 질환의 유무 있고, 진단서는 대부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고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유병자, 고령자 분들도 가입의 기준이 좀 더 러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상품이 거절나신 분들은 유병자, 질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연령이 좀 많으셔도 간편으로 가입하실 수 있다. 보험료, 당연히 일반 상품이 간편 상품보다는 저렴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정밀 심사도에 위험도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 상품을 진행할 때 부담보라는 필수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실비 청구를 한 이력이 있으면 고지를 하게 되는데 그 고지에 따라서 부담보가 다 잡히는 상황도 생기신다. 그리고 간편 상품은 일반적으로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315, 335, 35 이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고지 방법 또는 간편의 상품의 유형에 따라서 보험료가 대부분 일반 상품보다는 10에서 50%까지는 굉장히 큰 차이 격차일 때만 되는데 10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장 내용은 당연히 일반 상품은 한도에 제한 없이 내가 납입 여력만 된다면 내가 준비하고 싶은 진단금의 최대 구자까지는 다 준비하실 수 있고, 간편 상품은 알아서 간편 상품으로 변경했을 때 한도가 축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상품으로 짰을 때는 내가 한도를 분명히 5천까지 확인했는데 간편으로 들어가 보니 갑자기 2천으로 줄어 있는 이유는 당황하지 마시고 간편에서 받아줄 수 있는, 회사에서는 이분이 질환이 있는 이력이 있고 약도 드시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받아준 계약이기 때문에 한도를 높게 줄 수 없어요. 당연히 진단 이력이 있으신 분이 아프실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의 한도보다는 2천만 원으로 알아서 세팅이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놀라시면 안 되고 설계를 좀 많이 해보시고 고객을 만나시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돼요. 당연히 여기 전철분들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팀장님, 부점장님과 상의를 꼭 거치시고 상담을 나가시면 된다. 그리고 대상 고객은 건강이
건강하신 분, 우량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강하신 분과 그리고 유병자 또는 고령자분들, 진단 이력이나 아니면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 간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상품의 종류가 나와 있죠. 뭐 종신보험, 정기보험, 건강보험이 있고 간편신사도 똑같이 종신보험도 간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병자 전용안보, 뭐 실비보험 등등 가입을 하실 수 있다. 회사에서 26년 1월 1일부로 큐브라는 상품이 이제 판매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건강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원과 원도모드로 나눠져 있는데 원은 25년 1월 1일자로 아마 24년 1월 1일이었나? 그때 좀 나왔던 상품인 것 같아요. 그때 나왔을 당시에 굉장히 열풍이었죠. 왜냐하면 손해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던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성별 관계없이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원도우먼의 상품인 경우에는 여성분만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성 특화적인 특약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좀 지어 놓으면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종신보험은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 납입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또는 15만 원 내외로 건강보험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셔야 된다. 여기 보시면 원이라는 상품에 일반 심사형이 있고 밑에 아래 간편 심사형이라고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일반 상품에 가입 가능하신 분은 일반 상품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시고 와우 언더라이팅에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반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만나시는 고객님들의 대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간편 상품에 나눠져 있죠. 유형이 315, 335, 355. 앞으로 이제 많이 겪게 될 이 유형의 간편 상품인데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앞에 3은 3개월 이내 수술이나 입원 또는 질병 의심, 확진 또는 의심 소견을 받으신 분 또는 치료, 투약 등을 하신 분들은 앞에 3에 해당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제가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거고 중간에 있는 1, 3, 5는 1년 이내 수술이나 입원 또는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또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일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1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입원 수술 어떤 범주가 더 짧게 적용되죠? 1년이죠. 1년. 가입을 하고 싶은데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없으면 되는데 5년 이내에 가입을 하고 싶을 때 5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는 경우에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하고 3년 이내 있으면 조금씩 보험료가 체증이 되겠죠. 그럼 3위로 정말 가입이 빨리 필요하시고 건강에 이상이 있으실 것 같은 분들인데 1년 이내 입원 수술 또는 2년 이내 입원 수술을 하신 이력이 있으면 3, 3호는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315로 빠르게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심플하게 중간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5는 5년 이내 10대 중대 질병으로 인한 확진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뒤에 이제 표가 나왔을 때 좀 설명드려 볼게요. 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형 밑에 간편이 315, 335, 355로 되어 있죠. 근데 원도우먼은 보시면 335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더 존재했지만 회사에서는 그 시기와 상황에 맞게끔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매할 수 있는 원도우먼의 간편은 335. 그러면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런 거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시다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뭐 아버님 또는 어머님 계약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친척분들 아니면 어머니의 친구분들, 아버님의 친구분들 만나게 되실 경우면 연령대가 꽤 있기 때문에 간편으로 가실 확률이 좀 높아요. 이런 부분은 직접 설계를 좀 많이 눌러서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일반형 여기 나눠져 있고 설계를 하셨을 경우에는 좀 편리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 제가 가상 설계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1월 10일 전까지는 심사 프로 S프로라는 심사 프로세스에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1월 10일 이후에 와우 언더 프로로 개정이 돼서 그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설계를 그냥 기본적인 암내심 그리고 입원 뭐 수술을 설계한 이력인데요. 보시면 W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언더라이팅에서
가입이 가능한 색깔은 초록색,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란색은 뭐 부담보, 그리고 노란색은 옆에 제가 표시를 해놨죠. 어떤 게 돼 있죠? 심사자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한도가 초과가 되었거나 아니면 뭔가의 의심 소견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런 AI 시스템이 아닌 회사의 사람이 심사하는 언더라이팅 부서의 프로님이 확인을 해보겠다. 그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떠 있고, 빨간색은 가입 불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 색깔, 저희가 뭐 색깔로만 구분해봐도 확연히 알 수 있잖아요. 초록색은 좀 안정적인 가입이 가능하다. 파란색은 뭔가 나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제한돼서 받아주겠다. 그리고 노란색은 좀 경고등처럼 보이죠. 경고등은 나왔을 때는 어떤 거죠? 당연히 필요하다. 검사 한 번 더 해봐야 된다. 확인 후에 가입 가능한 부분을 알려주겠다고. 빨간색은 가입 불가입니다. 일반 상품이 가입 불가가 떴을 때 간편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잘 개정된 우리 와우 언더라이팅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보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예시로 가져온 사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사자 추가잖아요. 한도 초과 관련해서 저차원분들 잘 모르시고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도 조정 및 특약 삭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저희 회사 시스템에서. 앞에 보시면 비위험 보험권 합산 최대 한도가 7만 원으로 돼 있죠. 7만 원으로 돼 있는 경우는 보험권 합산해서 10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자사와 그다음 타사 총 합산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한도를 넘게 되면 당사에 특이하게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타사에 있는 금액을 한도 조정을 해야지 인수를 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저차원분들이 아무래도 상품에 대한 이런 보장 분석이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가입 진행 시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저희께 너무 좋다 이런 말씀 드리기보다는 각각의 회사에 비교하고 보장 범위와 기간을 비교한 다음에 조율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저희 상품이 좋으니 앞에 다른 타사의 특약을 삭제하세요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보장 기간과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그런 뭐 보장 범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필요하신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조정하시면 되고, 여기 아래에서 보시면 암도 초과가 되어 있다고 좀 나와 있죠. 그리고 2번도 초과되어 있다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초과되도록 설계를 좀 해서 여러분들께 이해도 좀 편하게 제가 이 설계를 해온 거고요. 이렇게 뜰 경우에는 간단해요. 저희 거에 인수가 필요하다면 일단은 한도 조정 없이 진행을 시키신 후에 저희께 승낙 대기 상태가 되면 저희 건 유지하기로 하셨으면 타사에 있는 뭐 갱신형 특약으로 암 진단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특약 삭제를 해주시면 저희 이제 회사에 특약 삭제 타사, 예를 들어서 타 보험사 이름을 말씀드리고 암 특약을 삭제했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리면 저희께 인수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보험이 지금은 되게 현대 기술에 맞게끔 쉽게 많이 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물통에 저희가 물을 다 담으면 넘치게 돼 있듯이 더 이상 넣을 수 없다. 그러면 물을 비워내고 다시 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이 시스템에서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심지어 어디 회사에 어느 특약이 얼마만큼 한도가 넘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나온다. 보시면 기계약 이제 한도 합산 초과이 되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한도 조정이 필요한 이제 완료된 상태이거나 아니면 청약 후에 한도 조정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인수를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각 보험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종신보험의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사망보장금의 한도가 없을 것 같나요? 만약에 한도가 없다면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은 엄청난 금액을 계속 넣어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종신보험의 순기능이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 그럼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뭐 기업 총수분들이 월에 뭐 몇 억씩이라도 내고 있겠죠. 그렇게까지는 받아주진 않아요. 이렇게 저희 당사와 타사 보험 사건에서 한도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한도를 넘었을 시에는 반드시
조정을 또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보시면 한도 조정은 이제 말씀을 좀 전달드렸고 그 부분의 한도를 조정한 다음에 다음 프로세스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언더라이팅 심사 그래서 확인해서 넘어가 주세요 여기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S프로라는 시스템에서 지금은 와우 언더라이팅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지 의무랑 청약 프로세스를 좀 알려드리면 간단하게 가상으로 제가 성명은 지우고 설계를 했을 때 여기 들어가게 돼 있으면 보시면 보험금 지급 이력에 원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서 어떤 청구를 했는지 회사에 고지를 해달라라는 뜻이고 옆에처럼 하얀색 색상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 이력이 없거나 안 하신 분들이 경우가 많지만 청구를 안 했다고 해서 고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귀찮아서 청구를 놓치신 분들도 좀 많아요. 근데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도 당연히 있는데 회사 프로그램에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진행시켜야 할 경우 예를 들어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약을 처방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희 전산에서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병력이 뜨진 않지만 분명히 저희가 먼저 상담할 때 여쭤봐야 돼요. 그 고지 방법이 다 나와 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타보험사 지급 이력이 있습니다 나오죠. 이럴 경우에는 지급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 안 한 진단이나 이력, 처방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서 좀 예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가입자의 동의를 받을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체크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계약을 하실 고객이 문자를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챔피언 지점의 이정호 FC가 고객님의 병력 사항과 청구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동의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본인의 의사대로 그냥 허락을 받지 않고 보낼 경우에는 나중에 좀 다소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내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확인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무리 지인이라도 가족이라도 친구일 경우에도 또는 고객일 경우에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 보험가입 심사 전 또는 고지 지금 청약 고지 의무를 작성 전에 선생님의 건강 상태 또는 선생님이 진단 이력을 확인해야 돼서 좀 동의를 구합니다 또는 문자 하나 들어가실 거예요 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면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했을 때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좀 나오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S프로의 경우에 가지고 온 내용인데 지금 와우로 바뀌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있어요. 지금 차이점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필수 반드시 고지해야 되는 상황은 고지를 하지 않으면 청약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필수로 해주시고 아래 기타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되시면 고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로 고지하시면 됩니다. 해서 필수와 지금 기타가 나눠져 있는데 지금 와우 언더라이팅은 이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필수가 위에 떠 있으면 기타가 아래에 나와 있고 일일이 내가 체크해서 기타를 고지해야 될 상황을 편의성을 줄여줬다.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 없이 지금 와우 언더라이팅은 그냥 필수와 기타가 아래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체크를 눌러서 고지만 해주시면 된다. 보시면 필수에는 뭐가 나와 있죠? 피부염이 돼 있죠. 아토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 질환일 수도 있는데 필수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척추측만증, 허리, 디스크 아니면 도수 치료를 받으셨거나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허리는 부담으로 잡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고지를 해주셔야 된다. 그럼 기타 보험금 이력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 자잘하게 실손 청구를 많이 했던 이력이 있으신 고객님인 거예요. 보시면 편도염, 저희 감기 걸리면 가서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섬유종은 피부에 비립종, 지방종, 섬유종 이렇게 해서 볼록하게 뭐가 나왔을 경우에 그냥 도도되지만 절개해서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 실비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신 것 같고 위염, 위궤양이 있을 수도 있고 위염, 아파서
병원 가셨거나 청구를 하신 이력이 있는 거예요. 진단검사는 아마 뭐 건강보험에서 나왔던 무료 진단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사비를 써서 진단을 받으셨던 이력이 있으신 것 같고, 여기 뭐 난치성 통증은 뭐 허리든 목이든 아니면 무릎이든 아플 경우에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죠. 복통, 뭐 배 아플 수 있죠. 배탈이 날 수도 있고. 그럼 기타에서는 딱히 특별하게 고지할 사항이 없다면 고지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간 아니면 당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원이라도 갔다 오신 분들은 반드시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합병증은 가장 이제 합병증이 가장 많은 이렇게 일어나는 그쪽 부위가 간이랑 당뇨이기 때문에 그런 유발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고지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필수 고지 대상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꽤 복잡하죠. 보시면 척추 후만증 또는 척추 전만증을 하나 있고, 통원, 내가 몇 번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총 6일에 걸쳐서 6회를 갔다 하면 여기 보시면 기간이 연, 월, 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끝자리에 6일, 그리고 통원에 쓰는 6회, 그리고 치료를 마치셨으면 치료 중에 체크를 안 하셔도 되고, 아직 치료가 남았으면 치료 중을 해주시면 된다. 수술 받지 않았으면 체크 안 하셔도 되고, 재발은 지금 당시에는 아니요. 그리고 완치는 치료 중인 분들은 완치가 안 되죠. 그럼 아니오라 하시면 되고, 이제 병원 안 가신 지 꽤 됐다 그러시면 여기서 완치는 예라고 누르시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상세하게 여쭤봐야 돼요. 보시면 다른 부위에 이상이 있냐 하면,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도 좀 불편하신 분들은 당연히 운동 영역 제한이 된다. 아니면 걷는데 불편하다. 또는 다른 부위, 무릎이 아팠는데 발목까지 아플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를 해주셔야 된다. 이게 좀 어려운데, 경도망국, 중등도망국 이거 고객님 잘 모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가장 경증인지 중증인지 또는 치료 시기가 얼마나 받으셨는지 여쭤본 다음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경도든 중등이든 애매한 상황이 걸쳐 있죠. 20도 사이에. 그럴 경우에는 최소로 하신 다음에 언더라이팅 부서 직접 프로님께 전화해서 고객님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확인이 필요한지는 한 번 더 재확인이 필요하시다. 고지 하실 때 안 떠 있을 때 제가 당뇨를 적으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보시면 뭐 합병증이 없는 당뇨도 있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일 수도 있고, 대부분 당뇨 질환을 지금 치료받고 계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정도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합병증이 없는 당뇨와 합병증이 있는 당뇨는 천지 차이예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실 경우에는 고객님께 꼭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재확인이 필요하면 억지로 그날 빠르게 계약을 받기보다는 고객님께 병원에 직접 가셔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전달드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가 이 고지를 할 때 약을 드시기 시작한 시기가 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충 몇 년, 몇 월부터 내가 언제 먹었는지를 거의 모르세요. 질환을 뭐 10년 이상 당뇨에 대해서 질환을 치료받고 계시거나 약 드신 분들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충 어느 정도의 기간을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죠. 뭐 1년, 2년, 3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러프하게 돼 있어요. 5년 이하면 5년 이하, 한 10년 좀 된 것 같은데 하면 10년으로 하시면 되고, 그 이상이면 그 뒤에 체크해 주시면 된다. 너무 여기 고지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고지를 먼저 하시고, 내가 좀 모르겠다 싶으면 언더라이팅 프로님께 전화해서 재확인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통원을 했는데 40회를 했다. 근데 40회를 했는데 약 처방을 한 달마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2달 또는 3달 만에 가시는, 3개월마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가 지금까지 청구한 개월수를 적어주시고 통원 횟수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치료 중 돼 있고, 당연히 재발은 안 했지만 완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당화혈색소에 대한 부분은 피검사 계속 하시거든요. 보통 당뇨 있으신 분들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가서 피검사 하세요. 그러면 혈색소 본인이 얼마 나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제가 당뇨를 가져온 이유는 가장
이상이 없어 보이고 아프지 않으실 것 같지만 당뇨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고객님들이 많아요. 뭐 아예 주사까지 안 맞으시는 분들은 그냥 약만 복용 중이어서 별거 아니다. 나 그냥 조금 있는데 이거 약 복용하는 거다. 의사가 먹으라 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진단서에서 수치를 봤더니 여러 가지 피검사나 다른 수치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재확인을 또 하셔야 된다. 제가 고지에 대해서 계속 위험할 수도 있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고지를 할 때 좀 잘못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나중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된다. 자, 여기 이제 와우 언더라이팅에서 개정된 사항인데 옆에 보시면 1에서 12번까지 고지하실 내용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X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거의 초등학생 수준식으로 좀 되게 쉽게 변한 것 같아요. 놓친 부분이 있으면 X가 됐으니까 반드시 그 챕터에 들어가서 고지를 확인해라 라는 뜻으로 바뀌었고, 처음부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315, 335, 355의 앞에 첫 번째는 3개월 이내 어떤 이력이죠? 질병 확정 진단이에요. 고혈압입니다. 고지혈증이에요. 당뇨입니다. 또는 의심소견이 있을 수 있어요. 혈압이 너무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고혈압이실 것 같다. 이 정도면 확인이 한번 필요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의심소견인 거고, 그리고 치료 2번. 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냥 병원을 3개월 이내 가서 내가 치료를 받으면 치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상황도 고지는 해야 되나 이제 언더라이팅 프로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축구하다가 좀 찰가상 좀 심하게, 그래서 뭐 드레싱 같은 거 한 3일 정도 받았는데 그런 것도 고지를 해야 되냐 했더니 하는 게 좋다. 원래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받으신 이력이 있으면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번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투약 같은 경우는 뭐 링거든 아니면 내가 아팠을 경우에 응급실에 가시든 진통제를 맞으셨건 아니면 내가 맞았던 투약이 되실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다. 애매하게 고객한테 계속 여쭤보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할 경우에는 거의 일본에서 걸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3개월 이내 아예 병원 가신 적 없냐, 아니면 감기든 아니면 배탈이 나셔서 수액을 맞으셔도 투약을 하신 거다 하고 꼭 확인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그리고 2번은 여기서 혈압 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약물을 상시 복용하고 있냐 나오는 부분은 기준이 좀 어렵기는 해요. 끝에 보시면 상시 복용이라 돼 있죠. 상시 복용의 기준도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보통 병원에 처방받게 되면 아무리 길게 줘도 한 달 정도 약 처방해 주거든요. 정말 길게 주면. 보통 감기로 인해서 가면 일주일, 길으면 아니면 3일치밖에 처방 안 해줘요. 그리고 또 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한 달 정도 만약에 처방을 받았을 경우에는 좀 해외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먼 거리 출장을 갈 경우에 약을 좀 한 달치 받고 싶다 하면 최대로 제가 알기로는 한 달치 정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치를 다 복용하시는 게 상시일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적혀 있는 게 각성제도 있죠. 그리고 수면제도 있어요.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냥 약국에 가서 뭐 수면 유도제를 드신 거는 괜찮겠지만 정신의학과 가서 직접 의사의 이 진찰과 상담을 받으시고 처방받으신 약은 우리 회사에서도 아무래도 인수 기준에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잘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약 먹는 거 잘 얘기 오픈 안 해요. 수면제나 이런 거 드시는 거 여러분들도 가장 친한 친구 앞에서 갑자기 이런 걸 오픈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잘 확인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3번은 1년 이내에 뭐 추적이나 아니면 내가 이런 재검사에 필요 소견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뭔가에 좀 용종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이 정도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1년 뒤에 한번 보시죠 하면 재검사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본적인 거고, 여성분들은 뭔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1년 안에 또는 6개월 안에 한번 검사를 더 받으세요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4번이 제가 간단하게 아까 앞서서 당뇨일 경우에 뭐 통원으로 몇 회 가셨고 처방받았던 이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약을 처방받으러 간 것도 통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번 수술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7일 이상 치료, 그리고 거의 4번이에요. 4번. 뭐 진단받으신 지 10년이 지나든 15년이 지나든
계속해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에서 고지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5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10대 질병, 5년 안에 중대 10대 질환을 받았을 경우에 반드시 고지하셔야 된다. 여기 앞에 보시면 그냥 웬만하면 딱 보면 중대 질환으로 다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 있는 게 혈압이 좀 들어가 있어요. 뭐 당뇨는 당연히 위험 소지가 있는 당연히 질병이지만 혈압도 수치가 높지 않고 애매한 기준에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이미 고혈압 진단이 되신 분들이 많은데 혈압도 반드시 5년 이내, 5년 이내. 그러면 지금 26년이기 때문에 21년 이내 뭐 받으셨던 이력이 있으면 반드시 고혈압도 고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해당 특약이 가입 불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부담부로 잡히실 경우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까지 고지를 잘 해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뭐 사실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지금 거의 저체온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상품 이 PPT를 만든 거기 때문에 교육을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내가 이제 앞으로 청약을 받게 된 사람이 있다 또는 지금 청약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중간에 한번 짚어드리고 갈게요. 있으세요? 중대질병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야 다시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5년이요, 5년. 네, 5년 이내 10대 중대질병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5년이 지나면 이제 뭐 제척 기간이 끝났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치료받고 완치가 되셨지만 그분들은 6개월이나 1년마다 매년 가서 추적 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으시면 새로 가입하시는 데는 뭐 한도의 축소는 될 수 있겠지만 가입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다시 가입이 가능하시다. 근데 당뇨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뇨는 완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약을 복용 중이시고 치료하기 때문에 당뇨는 좀 어렵다. 5년이 지나도 당뇨는 아까 보셨죠? 혈색소 수치가 높으면 특이하게 인수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있으신가요? 질문? 네. 청약을 다 받았는데 만약에 뒤늦게 고지를 해주면은 중간에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들어갔던 계약에 대해서 심사 거절을 낸 후에 다시 만나서 청약을 하시는 거죠. 청약을 하실 때 고지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언더라이팅 그 와우 프로그램은 아마 제가 알기로 중간에 수정이 좀 편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수정이 되지 않아서 변경을 할 수 없으면 반드시 거절, 그러니까 이 상품에 대한 인수를 거절을 FC가 내고 다시 만나서 고지를 다시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지금은 수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실 거예요. 청약이 다 완료된 후에는 승낙이 된 후에는 철회를 하신 다음에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심사 기간이 일주일 정도 있잖아요. 그때 이후에 막 고지를 다시 생각나서 그때 이러신 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지금 질문 잘 해주셨는데 근데 나 이 처방 이력인데 그건 고지 말 안 했네? 이런 경우가 30일이 지났으면 어쩔 수 없이 철회 기간이 지났고 30일이 되면 이상 없이 철회를 한 다음에 다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철회율도 여러분들의 평가 대상이 되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제가 받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아까 제가 그 정신의학과 약도 복용 중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저는 편하게 이래요. 뭐 잠도 안 오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저희 가서 약 좀 처방 받잖아요. 근데 약 좀 처방 받는다고 했지 어디 병원에 가서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 정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저도 있었다 하시면 그러면 그게 크지는 않을 거다. 근데 약은 어떻게 받으셨고 몇 알 드시는지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어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운전 뭐 쉽죠? 운전은 당연히 유무하시면 되시고 그 아래 원동기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쭉쭉 내려오면 해외 나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여기서 좀 위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수상스키, 제트스키,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이런 스포츠 계열 아니면 레포츠 계열에 일하시는 분들 자격증도 있으시고 꾸준히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셨는지 여쭤보셔야 되고 제 실사례로 원더라이팅 프로님과 대화했을 때 암벽 등반 이거 하나 걸렸던 적이 있어요. 암벽 등반인데 보통 등산은 좋아하시는데 암벽 등반까지
밑에 장비 착용하고 타시는 분이 없는데 그분이 그걸 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거절내고 다시 받았던 이력도 있어요. 뭐 암벽 등반 자격증이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취미로 하시는데 거의 주말에 매번 암벽 등반을 타시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가입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대기업 임원분이신데 여기 보시면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데 스쿠버 다이빙을 25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지도자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그분이 요즘은 많이 가지 않더라도 반드시 고지했다 보니 일반 상품이 가입이 안 돼서 간편으로 가입을 하신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뭐 지인들 중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여름에는 뭐 수상 스키나 이쪽 레포츠 쪽 하시고 겨울에는 뭐 또 그냥 스키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다. 그 고지 의무 위반되는 상황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고지 의무에 위반됐으면 이제 설계사가 잘못했을 때는 고객이 뭐 민원을 걸든 아니면 금감원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계약 해지가 될 수도 있고, 보험금 지급 거부는 제가 정확하게 여쭤봤는데 고객이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또 이제 심사를 내보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이 직접 가서 정확하게 고지가 어떻게 됐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이렇게 진단 이력과 복용 이력이 있으신데 고지를 안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 따져요.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의 지급이 결정된다. 그리고 위반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FC는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가입을 시켰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더불어 고객에 대한 뭐 보험료에 대한 금액 전액과 피해 보상,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이 구상권 청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코드가 있는 위촉 설계사잖아요. 당연히 코드가 해촉되더라도 저희의 계약 내용은 증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내가 큰 뭐 나쁜 마음을 먹고 스스로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고지를 잘못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웬만해서 심사 프로그램에서 다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민감했던 게 여기 보시면 간이랑 당뇨는 청구를 안 했을 경우에 그냥 통원으로 약간 진료만 받고 나오게 되시면 안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당뇨 통원 치료라 돼 있죠. 근데 이게 필수가 아니라 기타에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은 한 열 몇 개의 청구 이력, 별거 아니었던 감기나 아니면 뭐 배 아팠던 배탈이나 척추가 아파서 그냥 한의원이나 도수 치료 받았던 이력밖에 없으셨잖아요. 피부 가려움증 이런 거. 근데 그 아래 끝까지 확인하다 보면 이런 당뇨 통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반드시 필수는 아직 아니지만 왜 당뇨 통원을 가셨냐 의심돼서 한번 갔는데 별거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별거 아니라고 했다는 말은 고객님의 말이기 때문에 직접 가셨던 기록이나 이런 게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고지 안 하시면 나중에 고지 위반이 돼요. 이해 좀 되시나요? 여기 무라고 떠 있을 수 있잖아요. 당뇨인데 청구를 안 했으니까 안 잡혀 있는 경우도 있다. 거의 없지만 이런 경우에 피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보였던 10대 질환은 꼭 여러 번 여쭤보고 플러스 이제 정신의학과 약은 꼭 물어보시는 게 좋다. 나올 경우에 이렇게 당뇨 통원이 돼 있는데 보험금 수령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건 다른 부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반드시 간경화든 아니면 당뇨 통원이든 진단 및 통원이었지만 여기에 실손으로 청구하신 이력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좀 더 구체화되어 있어서 거의 다 잡혀요. 제가 강의 때 항상 말씀드리는 두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국민건강심사평가원, 내가 병원 간 기록과 모든 처방 이력, 그 다음 진단 이력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된 선배님들한테 여쭤보면 당뇨라는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지 않을 때는 속이면서 일부러 여러 설계사 받으면서 본인이 인수 가능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없다고 하시면서 가입을 하셨던 분도 있고요. 그때는 인심사 그냥 우겨 넣어서 일단 프로님께 확인을 할 때 근데 당뇨가 없다고 하셨는데 뒤늦게 당뇨가 나와서 거절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속이는 고객을 만나실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조회 이력이 다 나오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도 질문 없죠? 네.
고지 의무에 있어서 나중에 고객이 속이든 아니면 그런 귀책 사유에 관해서 그 미팅 중에 증빙 자료나 증거가 없으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거의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매일 매 순간 내 상담을 녹음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뭐 3-4분씩 만나시는 분도 계시니 그러면 고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심사 프로그램에서 다 나온다. 그리고 심사 프로님에 전화했을 때 뭐 별다른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녹취는 별 의미가 없어요. 카톡으로 분명히 고지해 주셨는데 선생님 이력 없는 게 맞으시죠? 이렇게 하나씩의 이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보호 장치는 필요해요. 선생님 고지 다 완료했는데 제가 안내해드렸던 5년 이내 10대 질병 뭐 아예 없으시죠? 이런 거는 남겨두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보통 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잘 해주셨지만 그렇게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피해를 보고 싶지 않다. 난 체계적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무조건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남기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기 때문에 어디서 잘해야 된다? 아까 고지 창에서 계속 제가 그 말로 돌아간 이유가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와 있는 고지에서 계속 여쭤봐야 돼요. 여기서 선생님께서 만약 고지해 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 청구 못 받으실 수 있고 계약 무효되신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표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풀어놓은 거지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고지를 할 때 이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속이면 귀책 사유가 그분에 있는 거죠. 고객에게. 한 가지 더 제가 생명보험협회 그 시험을 봤을 때 회사가 그 고지에 대해서 2년 동안 알지 못하고 넘어갔을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문제를 봤던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있을 수도 있다 내용인 거고 당연히 그렇게 따지면 회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설계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계약이 들어오는데 일일이 그런 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귀책 사유를 또 판별해주는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도 손해사항사가 있을 거고 타 회사에서도 있을 거고 그 보험금 지급 사유에 있어서 심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계약에 있어서 나는 했는데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나와서 심사를 보게 돼 있겠죠. 그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저 차원에서 생각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 정도 단계가 되면 그 위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죠?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지를 반드시 확인을 정확하게 하면 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이게 이 교육의 취지예요. 그래서 고지를 잘 여쭤보고 내가 고지만 잘 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되시고 그 이력이 좀 많이 나온 경우가 있다 했죠.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좀 과하게 BMI 지수가 좀 높거나 아니면 뭐 담배 피시거나 술을 많이 드신다고 고지한 경우에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데 저 차원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일반으로 계약은 건강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 가지 건강하긴 한데 체중이 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최근에 검사해서 뭔가 이상 소견이 발견됐던 분들도 회사에서 다 발견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가입 전에 이분을 사설 우리 이제 협력체인 간호사가 와서 이분의 건강을 간단하게 체크하는 지시 진단 A와 B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차이점은 이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검사 기록지가 회사에 가서 통과가 돼야지만 인수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준비해온 내용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겪게 될 내용일 수도 있고 저는 심지어 제가 2차원인가 3차원 때 바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왜냐면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아버님이셨는데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혈압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진단받고 인수가 되냐 아니면 인수가 불가하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수가 불가하면 뭐 간편으로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이 뭐 건설 단순 종사 뭐 이제 일용직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건강 상태가 나쁘지는 않은데 혈압이 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진단 요청이라고 회사에서 아예 알려주게 돼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차이점은 그 뒤에 표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진단이 뜨게 돼 있으면 진단 신청을 해야 돼요. 그 프로세스가 fc.com에 여기 들어가시면 건강 진단 대상 현황에 들어가서 뜨는 분을 체크해주고 아까 그 고객님을 체크해준 다음에
들어가면 A와 B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A가 좀 많이 뜨는데 조금 의심이 되거나 좀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 60대 이후에 가입을 진행 원하시는 분들이 종합진단이 또 B가 좀 많이 뜨게 돼 있어요. A는 여기 보시면 그냥 혈액 검사, 그 다음에 혈압 이 정도만 검사하고 뭐 체중 정도 재는데 B에는 뭐가 추가돼 있죠? 그러니까 심전도가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고객님한테 설명 잘 드리면 되고요. 여기서 귀찮게 그렇게 귀찮게 나와서 나 뭐 검사할 거면 나 가입 안 할래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거절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의 건강을 한 번 더 저희 회사에서 무료로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피검사 최근에 하신 적 없으면 이번에 이수치적으로도 선생님께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 한번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 날짜에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집으로 부르셔도 되고 아니면 직장 내 커뮤니티 룸에 뭐 점심시간에도 부르셔도 된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저희를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 대신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인수체 확인이 돼야지만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인수가 된다.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여기 보이시면 제가 진단 A, 진단 B의 상황을 보여드렸죠.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 통화 완료 후에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 날짜에 이렇게 진단 신청을 내리게 되면 저희 쪽에서가 아니라 따로 사설 간호사분이 연락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연락을 통해서 저희는 확인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진단 완료됐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자택 주소 제가 얘는 다 없앴고요.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시면 된다. 24년에 제가 했던 이력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를 좀 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최찬영님이 진단을 접수 완료했다 하면 사설 간호사분이 연락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잡고 간단한 검사만 하면 돼요. 10분도 안 걸린다고 하시고 제가 직접 심전도 할 때는 같이 간 적도 있거든요. 어머니셨는데 아파트에 그때는 조금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일반 상품을 가입하기 이전에 진단서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건강한 건 알겠는데 뭔가 의심소견이 좀 보이면 부담으로 빠질지 아니면 그냥 정상체로 우량체로 인수해줄지 확인이 필요하다 할 때 의무기록사본은 반드시 제출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고객이 그 병원에 가서 최초 진단부터 마지막 진단 시까지 어떠한 내가 청구를 했고 어떠한 진단을 받았으며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부를 떼우는 내용인데 이제 많이 청구하게 되실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을 하게 되냐면 고객이 직접 해주면 제일 좋아요. 고객이 기록사본을 좀 떼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그냥 받아서 회사에 제출만 하면 되는데 워낙 바쁜 고객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활동량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이잖아요. 이게 귀찮다고 해서 선생님 시간 되시죠? 그럼 가서 좀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팩스 보내주세요. 또는 뭐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하면 계약이 성사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직접 찾아가서 직접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해요. 내가 보험 담당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한 우리 선생님의 동의를 받고 위임을 받아서 해당 병원에 가서 직접 원무과에 가서 청구 서류 이 의무기록사본을 떼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면 신분증도 필요하고 여기 계약을 진행하고 싶으신 우리 고객님의 사인도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한번 만나셔서 이 사인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도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지시진단이 뜰 수도 있고 저차월에 그리고 의무기록사본 제출하라고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어떤 병원에서 이 진단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받았던 모든 기록부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고객님이 직접 해주시면 좋은데 귀찮아서 잘 안 가실 경우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당연히 저희가 해드리는 거다 하고 편리하게 말씀 좀 드리고 여기서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위임장과 동의서를 받은 후에 가져가면 돼요. 여기 만약에 의료기관이 명칭이 그러니까 환자 본인 있고 신청인이 있죠. 그리고 신청인은 FC가 되고 환자 본인은 고객님이 되시고 수임인, 위임인, 수임 제가 가져가는 거고 위임인은 고객의 성함과 주소를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신분증 사본 하나 필요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의료기관의 명칭은 예를 들어 세브란스 병원이면 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 적혀 있고 진료기간 첫 진료 시부터 최종 진료 시까지 모든 기록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고 발급 사유는 보험사 제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검사지, 뭐 처방전 또는 모든 뭐 여기 적어주시고 해당 날짜와 고객의 서명을 받아주시면 대리로 설계사가 가서 이 서류를 받아와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어려운 분 없으시죠? 네.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 눌러서 확인이 가능하면 여기 잠깐만요. 뭐 링크가 필요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진료 기록이 필요해질 순간이 의외로 많다. 그럴 경우 또는 뭐 이직 또는 아프신 경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유압으로 인해서 의무기록 사본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 링크 누르면 전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개인톡 주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 의무기록 사본 발급 방법 이렇게 치시면 되시고 아까 해당 위임장과 동의 그 자료는 다 있어요 회사에. 그리고 저희 마케팅 영업 자료실에도 있고 아니면 따로 우리 뭐 부시점장님한테 요청을 하면 이 양식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양식지를 출력해서 고객님께 서명을 받아오시면 돼요.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기록지를 떼서 제출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당연히 해당 병원에 가서 원무과 있으면 거기 쭉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보험 청구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기록지 제출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설계사도 줄 엄청 서 있거든요. 큰 병원, 대학병원 가면 그럴 경우에 좀 청구하실 게 많을 경우에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다가 일부 하면 돼요. 그리고 발급 비용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뭐 사실 고객님한테 얘기하시면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저희는 어쨌든 계약을 받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그런 얘기 없이 하시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제 교육의 마지막이었어요.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 제가 오늘 교육 마무리할게요. 따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신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위험한 직업을 미리 고지를 해야 되는데 네. 혹시 위험한 취미 같은 것도 같이 고지를 받아야 되는지. 취미라고 하면 어떤 거죠? 위험한 거 암벽 등반이라든지 네. 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네. 목성이랑 관련된 네. 그 아까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렸던 게 결국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냥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스쿠버 다이빙. 그러면 선택하면 월 몇 회 아니면 3개월에 몇 회 아니면 1년에 몇 회가 다 들어가 있게 돼 있고 보통적으로 그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수료만 하면 나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뭐 스쿠버든 암벽 등반 하시면 어디 단체나 이런 데 가서 받는 뭐 그런 수료증이나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제가 실사례로 제 고객님이 25년 그 대기업 임원인데 스쿠버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일반 상품으로 가입이 안 됐다. 왜냐하면 종신보험 가입하셨는데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위험한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 상품이 아닌 간편으로만 인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고지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이 취미 아니잖아요. 취미는 정말 자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매주 아니면 뭐 1년에 뭐 최소 몇 회 이상 그 정도가 아닌 그냥 취미로 한 번씩 가시는 분들은 사실상 취미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기준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옛날에 많이 가는데 지금은 안 가. 거의 안 가. 그러면 안 가시는 거지만 자격증이 있다면 명의 고진하셔야 됩니다. 그 계약 당시에는 스쿠버 다이빙이나 암벽 등반 같은 취미를 안 즐겼는데 이후에 이제 그 취미에 빠지면은 그 계약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시에 그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따로 없을까요? 그렇죠. 가입 당시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어요. 실비를 가입했는데 한 15년 전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암 진단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받았어요. 그러면 가입 당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다시 내가 어떠한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가입 전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입 전이 제일 중요해요. 이 고지사항은. 근데 만약에 15년 납을 했는데 내가 14년째 갑자기 취미가 생겨서 했다고 이 부분을 엎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입 당시에 취미와 정확한 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육할 때 이 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요. 당연히 교육이기 때문에 PPT를 만들어서 과정을 설명드리지만 결국은 고지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어려운 부분은 직접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고지를 입력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인업을 가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다. 이 정도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이제 재능 기부 마치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뭐 여쭤봐도 되고요. 그리고 해당 부지점장님들한테 가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좀 잘 전달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